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꼭 가야 한다고 여기는 자리들이 늘어납니다. 바로 경조사입니다. 친구의 결혼식, 친척의 장례식, 직장, 동료의 집들이 이웃 해가면 우리는 늘 안 가면 안 된다. 체면이 있다. 예의상 가야지라는 이유로 발걸음을 옮기곤 합니다. 특히 우리 50대 이후 시니어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인간관계에 무게, 사회생활에서 형성된 의무감, 그리고 어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책임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죠. 하지만 조선 후기에 대학자 정혜용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경조사 가지 마라. 반드시 후회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 인정머리가 없는 소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경조사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후회와 갈등, 스트레스를 누구보다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일상의 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얼마 전 조카의 결혼식에 다녀와서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조카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리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듣게 된 첫 마디가 어머 김 씨는 요즘 뭐 하세요? 은퇴하셨다면서요? 였다. 그 뒤로 이어진 대화들은 더욱 당황스러웠다. 저기 앉은 분 보세요. 옷이 얼마나 비싸 보여요? 그 집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라더니 역시 다르네요. 우리 집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큰 일이에요. 애들 교육비만 해도 정작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는 명목으로 경제력을 탐색하고 자녀들의 성취를 은근히 자랑하거나 한탄하는 이야기들만 끊임없이 이어졌다. 심지어 저분은 왜 안 왔을까? 바쁘다고는 하던데 하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까지 시작되었다. 김 씨는 식사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다. 내가 정말 조카를 축하하러 간 건가? 아니면 친척들의 품평회에 참석한 건가? 겉으로는 축하와 위로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교와 평가의 무대가 되는 것이 경조사의 씁쓸한 현실이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자리에서 체면을 지키려 애쓰지 않는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거나 아예 그런 자리에 얽히지 않는다. 진정한 축하와 위로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 어리석은 자는 남 눈치를 보며 자신을 포장하려 애쓰다가 결국 마음만 상하고 돌아온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괴롭힌다. 정씨는 어느 날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 한 달 동안 경조사비로만 무려 80만 원을 쓴 것이다. 직장 후배, 결혼식에 15만 원, 친척 아버지, 장례식에 30만 원, 이웃 해가변에
10만 원, 고향 친구 자녀 결혼식에. 20만 원, 그리고 성당 신도에. 장례식에 5만 원, 하나하나 낼. 때는 이 정도야 뭐 했지만 합계를 보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지출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월급쟁이 시절에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이런 갑작스러운 지출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지금 연금과 적금 이자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출은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얼마를 내야 하나 하는 고민이었다. 너무 적게 내면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많이 내자니 부담스럽다. 더구나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예전에 5만 원 내던 자리에 이제는 10만 원을 내야 하는 분위기다. 남들 다이 정도 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 보니 가게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정씨는 이런 고민을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이제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정성을 다하고 의례적인 관계는 정리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정작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쓸 돈이 없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 진정 가까운 사람에게만 마음을 다하고 의례적인 관계에서는 과감히 선을 긋는다. 무엇보다 경조사비 때문에 자신의 생활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가 어리석은 자는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는 없다. 체면상 해야지라는 생각에 계속 무리한다. 결국 가정 경제에 구멍이 나고 정작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진다. 이 씨는 친한 친구의 아버지 장례식에 못 간 일로 반년째 마음이 무겁다. 그날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90세가 넘으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모셔야 했기 때문이다. 친구에게는 문자로 상황을 설명하고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친구도 어머니부터 챙기라며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며칠 후 다른 지인을 통해 들려온 이야기가 이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씨가 왜 안 왔을까? 요즘 좀 바쁘나? 아, 어머니가 편찮으셨다더라. 그래도 잠깐이라도 다녀올 수 있었을 텐데. 저번 김씨 결혼식 때도 못 왔었는데 요즘 사정이 어려운가 봐. 정작 당사자인 친구는 이해해 주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 씨의 불참을 두고 각자 나름의 추측과 평가를 내렸던 것이다. 더 속상한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다른 내용으로 변해 간다는 것이었다. 몇 달 후 또 다른 지인이 이 씨 요즘 어때? 건강이 안 좋다던데 라고 물어올 때 이 씨는 깨달았다. 한 번의 불참이 여러 가지 루머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어머니 간병 때문에 못 갔던 것이 어느새 자신이 아프다는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다. 이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가족이 위급할 때도
경조사를 우선해야 하나 싶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애초에 이런 자리에 속성을 이해하고 있다. 경조사 자리가 축하와 위로보다 뒷말이 더 많이 오가는 곳이라는 것을 안다. 따라서 불참할 때는 확실한 이유를 분명히 하고 그 이후의 소문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관계는 한두 번에 불참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이가. 어리석은 자는 뒷말에 휘둘리며 마음의 평안을 잃고 죄책감과 억울함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삶을 무겁게 만든다. 당신은 얼마 전 거의 20년 만에 연락이 온 대학 동기의 아들 결혼식에 다녀왔다. 동기의 단체 카카오톡에서 다들 와야 한다. 이런 때 안 가면 언제 가나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기와는 졸업 후 크리스마스 카드 한 번 주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예정이라는 이름으로 거절하기 어려웠다.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보니 예상대로였다. 20명 가까운 동기들이 모였지만 서로 어색해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겉으로는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냈어? 하며 반가워했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근황을 소개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식사 시간이었다. 누군가 요즘 뭐해? 라고 물으면 은퇴한 사람들은 머서했고 아직 일하는 사람들은 자랑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워했다.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 하는 질문에도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다.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지만 너무 자랑하면 안 돼. 것 같고 힘든 상황이면 말하기 민망하고 강씨는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진심으로 반가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의무감으로 혹은 동기의 압력으로 온 것 같았다.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빼앗기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소모되었지만 정작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하소연했다. 정말 피곤했어요. 서로 부담스러워하면서 억지로 만나서 뭐 하나 싶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당신과 함께 산책이나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지혜로운 자는 이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다. 진짜 가까운 사람과 단순히 아는 사람을 구분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한다. 예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억지. 만남보다는 현재의 소중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어리석은 자는 죄책감과 의무감에 억지로 참석하며 스트레스만 키운다. 그리고 그런 만남에서 얻은 것은 피로감과 허탈함뿐이다. 조씨는 사촌형의 장례식에서 정말 불쾌한 경험을 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슬픈 자리였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장례식 준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장례비는 형제들이 똑같이 내는 게 맞지 않나? 아니라 형편을 봐서 내야지. 그럼 누가 얼마를 낼 건데? 평소에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던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이런 민감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 심각한 것은 과거의 앙금들이 이 기회에 다시 터져 나온 것이었다. 형님은 항상 그랬잖아요. 본인 형편만 생각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어머니 병원비 낼 때도 그랬잖아요. 조씨는 가만히 앉아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어린 시절 명절 때 모이면 그렇게 즐거웠던 대가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각자 살아가면서 쌓인 서운함, 경제적 격차로 인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오해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몇 달 후 친척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다. 조신네는 그때 얼마 냈다더라 적게 낸 집이 어디 불만이 많아라는 식의 뒷말들이 돌았다. 죽은 이를 추모하고 가족의 정을 나누어야 할 자리가 오히려 가족 간의 균열을 더 깊게 만든 것이다. 조씨는 아내에게 말했다.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가지 않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가 오히려 상처만 주고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차라리 혼자서 조용히 형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이런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힌 자리에서 멀리 물러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모였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바에는 차라리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안다. 진정한 추모와 위로는 시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조용한 마음에서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라는 의무감에 억지로 모였다가 갈등만 키우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 송씨는 추석을 앞두고 한숨을 쉰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여전히 스트레스다. 시댁에 가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고 신정해 가면 또 나름의 부담이 있다. 교통, 체정을 뚫고 가서 하루 종일 음식 준비와 설거지에 시달리고 친척들과 어색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작 명절의 의미는 사라진다. 더 힘든 것은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비교와 간섭이다. 큰 며느리는 요리를 정말 잘하네. 막내애는 아직도 애를 안 낳나? 누구 집?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집만 힘든 게 아니겠지? 이런 대화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송씨는 늘 같은 생각을 한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 본래 명절은 가족의 화합과 조상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뜻깊은 날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 경조사도 마찬가지다. 결혼식은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여야 하고 장례식은 고린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자리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자리가 되기 일수다. 무엇을 입고 갈까? 얼마를 낼까?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송씨는 최근에 결심했다.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만남에만 참석하겠어요.
억지로 참석해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 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만 가려고요. 그리고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진정한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지혜로운 자는 형식보다 본질을 추구한다. 가족의 평안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억지로 모여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를 찾는 것이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리석은 자는 해야 하는 일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에 매여서 몸과 마음을 다 소모한다. 그리고 정작 얻는 것은 피로감과 허탈감뿐이다. 하시는 몇 년 전 뼈인 경험을 했다. 15년간 한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움도 주고받았고 아이들도 함께 키웠다. 그런데 하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이웃의 반응은 의외였다. 부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러시구나. 조리금은 얼마나 할까? 라고 물었다. 하시는 마음만 받겠다고 했지만 그 이웃은 끝까지 그래도 얼마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며 금액을 정하려 했다. 결국 10만 원을 받았지만 하시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작 장례식 당일에는 그 이웃이 오지 않았다. 나중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라고 했지만 하시는 알 수 있었다. 돈은 냈으니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반면 먼 곳에 살던 대학 동창은 조리금도 없이 맨손으로 왔지만 하시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 주었다. 어머니의 추억을 나누며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었다. 그때 하시는 깨달았다. 진짜 가까운 관계와 형식적인 관계의 차이를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경조사 한 번 빠졌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몸조리 잘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해 준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몇 달 후 그 이웃이 이사를 갔을 때 하시는 특별히 배웅하지 않았다. 15년간 쌓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사실은 그 정도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던 동창과는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 형식보다 진심을 의뢰보다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억지로 시간을 내서 참석하는 것보다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안다. 어리석은 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만 매달리다가 진짜 소중한 관계를 놓치기도 하고 안 갔다는 이유로 괜한 원망을 사기도 한다. 임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체면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직장에서 쌓아온 인맥, 동네에서의 이미지, 친척들 사이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온갖 경조사를 빠짐없이 다녔다. 안 가면 뭐라고 할까? 예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고혈압과 당뇨를 받고 의사로부터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의례적인 만남들이었다. 어느 토요일 직장 동료의 딸 결혼식에 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응급실에 갔던 일이 결정적이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입니다라고 했지만 임씨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일 월요일에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 왜 안 왔냐고 물어보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회사에서는 건강이 우선이죠. 잘하셨어요라는 반응이었다. 그 동료도 무리하지 마세요.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했다. 임씨가 그토록 걱정했던 체면 손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일을 계기로 임씨는 자신의 기준을 세웠다. 건강에 무리가 가거나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자리는 과감히 거절하기로 했다. 대신 진심으로 축하거나 위로하고 싶은 자리에는 더욱 정성을 다하기로 했다. 1년쯤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압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 체면 때문에 억지로 오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삶에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 남의 눈치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평안을 선택한다. 체면은 잠깐의 것이지만 건강과 평안은 평생의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는다. 어리석은 자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두려움에 매달리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는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한 후에는 늘 후회가 남는다. 최 씨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웠다.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당시 거리두기 규정 때문에 장례식장에 갈 수 없었다. 처음에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 주지 못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고민 끝에 최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우선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직접 얼굴을 보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직접 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내 얼굴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인다고 말하며 함께 울기도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는 친구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백합꽃으로 꽃바구니를 만들어 배송으로 보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며칠 후 친구에게 보낸 손편지였다. 요즘 누가 손편지를 쓰나 싶지만 최 씨는 정성스럽게 편지에 펜으로 글을 썼다. 친구 어머니와의 추억. 그분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친구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친구가 얼마나 효자였는지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적었다. 한 달 후 친구가 찾아와서 한 말이 잊을 수 없다.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리금도 주고 인사도 해줬는데 정작 기억에 남는 건 내가 보낸 꽃과 편지야. 특히 그 편지는 지금도 가끔 꺼내서 읽어.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위로가 돼. 최 씨는 그때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려한 자리에서 얼마를 냈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진심을 담아 마음을 전했느냐라는 것을 억지로 시간을 내서 가는 것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이 훨씬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그 이후로 최 씨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꼭 참석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진심 어린 전화 한 통, 손으로 쓴 편지 한 장, 성스럽게 그런 선물 하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형식적인 참석보다 훨씬 큰 감동을 준다. 지혜로운 자는 형식보다 내용을, 의뢰보다 진정성을 추구한다. 억지로 몸을 이끌고 가는 것보다 마음을 담아 소통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안다. 진정한 관계는 물리적인 참석 여부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으로 유지된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어리석은 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중요한 마음의 소통을 놓친다. 갖느냐 안 갖느냐에만 집착하며 마음을 전했느냐는 잊어버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경조사 가지 마라. 반드시 후회한다라는 말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경조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관계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후회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관계라면 한 번의 불참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가족이라면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줄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체면과 의무감에 얽매여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진정한 소통을 억지 참석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조사에 진심으로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지 체면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끌려가고 계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고 싶은 곳, 정말 의미 있는 자리에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는 곳에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이 아니다. 여러분 자신의 평안과 자유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지혜를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